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 20여 개 업체가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SBS가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뉴포트 비치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파란색 기아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가운데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근 10년 사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복수 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본회의까지 순차적으로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 20여 개 업체가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대부분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이었는데요. SBS가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해 보니 용의자들은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늦은 시각 LA 다운타운 자바 시장의 한 업소. 불 꺼진 업소에 핸드폰 라이트를 밝힌 2명의 남성이 들어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이 남성들, 아예 불을 켜고 마치 자신의 집처럼 사방을 뒤집니다. 의자에 있던 가방과 현금까지 챙기더니 심지어 잠겨있는 금고를 2명이서 함께 옮깁니다. 훔칠 물건이 부족했던지 비닐 가방에 옷을 가득 넣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범행은 무려 40여 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1시쯤 한인 업소를 비롯한 16개 업소가 절도 피해를 당한 현장 CCTV 영상에 찍힌 모습입니다. 피해액만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벽 뚫었죠. 벽 양쪽에 뚫고 들어와서 또 옆으로 옆 가게로 뚫고 들어가 구멍 2개 뚫었죠.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그럼요. 저거 하려면 며칠 치워야 되는데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일도 못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들 지금 정리 안 하고 난리죠 지금. 보시다시피 강도범들은 터널처럼 벽을 뚫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한인 업소 피해자들은 경찰과 건물주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말합니다. 강도범들이 침입했을 당시 소음이 난다는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건물주에 대해선 경비원 배치와 감시 카메라 설치 등 보안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한인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스토어에 대한 각자에 대한 그 책임이다. 전화를 하는데 전화 안 됐지. 전화 아무도 안 됐어요. 사실 이게 처음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옛날에 창고도 도둑을 굉장히 크게 맞아가지고 막 여기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긴 있겠네요. 저 떠나요. 그냥 간두려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최근 LA 다운타운의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담해진 강도 행각마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 업주들의 불안과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코흘러길과 인더스트리얼길 교차로에 위치한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1시간 뒤인 오후 2시 50분쯤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 소방국은 지붕이 손상되면서 무너졌고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절도 사건 소식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셔먼옥스 지역의 한 주택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셔먼옥스 그린리프 스트리트 선상의 주택에 무장 강도들이 침입해 최소 20만 달러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차량을 타고 405번 프리웨이를 따라 캄튼 지역까지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헬기를 동원하고 잠복 작전을 펼쳐 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일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용의자들은 놓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의 범행 당시 주택 안에는 여성 1명이 있었는데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뉴포트 비치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포트 비치 경찰국은 어제 오후 11시 26분쯤 패션 아일랜드 쇼핑몰 주차장에서 무장 강도들이 2대의 고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탈취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키 마스크를 쓴 3명의 용의자들은 주차돼 있던 롤스로이스와 페라리에 접근해 롤스로이스 운전자로부터 시계와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페라리 운전자는 강도 피해 없이 도망쳤지만 용의자들이 차량에 총격을 가하면서 유리 파편에 의해 팔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사건 직후 모두 파란색 기아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곳 쇼핑몰 주차장에서는 지난달 2일에도 강도를 피해 달아나던 60대 여성이 용의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미드윌셔의 한 주택가에 몇 달 동안 노숙자가 나체로 활보하다 지난 25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옷가지와 수건 등을 훔친 혐의입니다. 올해 51살의 두숀 바넷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지난 몇 달 동안 이 일대를 나체로 활보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주택가 마당이나 계단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특히 골프채처럼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들고 동네를 활보하기도 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됐지만 주민들은 그가 곧 석방돼 다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기의 도둑질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방위군 협회 연례 회의에서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하겠다며 방위비 문제를 또 꺼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수년간 목표치인 GDP 대비 2%보다 적은 방위비를 쓴 탓에 미국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Every NATO nation must spend at least 3%. You have to go up to 3%. 2% is the steal of the century, especially when we're paying for it. It's just not even believable. 방위비를 3%로 올리면 나토 국가 대부분이 30% 정도 지출을 늘려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도 지난해 기준 GDP 대비 2.57%여서 트럼프 재선 시 인상 압박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분기점이 될 다음 달 10일 첫 TV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 트럼프 양측의 삿바 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주관사인 ABC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ut when I looked at the hostility of that, I said, why am I doing it? Let's do it with another network. I want to do it. 실제 불참보다는 토론 규칙이나 추가 토론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토론 내내 마이크를 켜놓자는 해리스 측과 발언 순서 외에는 마이크를 끄자는 트럼프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TV 토론 때 요구한 조건이었지만 끼어들기가 차단되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 절제된 듯한 이미지를 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지난 2017년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성격을 방어용이라고 말했다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이 공격을 목적으로 핵을 원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이견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문 당시 대통령은 미국 펜스 부통령에게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북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하자 대북 강경파였던 펜스는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당시 미 안보 보좌관이었던 맥메스터의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맥메스터는 이런 의견차는 긴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몇 달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인 화성 14형을 발사했을 때는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미사일을 ICBM으로 부를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자 맥메스터는 당신이 부르지 않는다고 ICBM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측이 환경 영향평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시간 낭비라고 반응했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담겼는데 2017년 7월 시진핑 주석이 맨발인 사람은 좋은 신발을 신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 무용론을 강조하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만약 한국과 일본이 자기들도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회고록을 쓴 맥메스터는 2017년 2월 안보보좌관에 임명됐지만 트럼프와 잦은 갈등을 빚었고 13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가운데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근 10년 사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중 한국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5,699명이었습니다. 이는 10년 사이 5.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은 212억 원으로 금액만 놓고 보면 10년 사이 9.3배가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 머물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 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LA 인근 섀도우힐스 주거 지역에서 푸마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푸마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콜브룩 스트릿과 위트랜드 애비뉴 교차로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영상을 제공한 주민과 조깅하던 주민 등 여러 명이 푸마를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주민은 푸마를 목격하고 너무 놀라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실제 푸마가 생각보다 거대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목격된 푸마에 관리 당국의 태그 등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염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인명피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2,325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평균 사망자에 비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20여 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 수치도 실제 사망자 수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의료 전문인 협회는 밝혔습니다. 2023년은 지구 역사상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해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이나 심장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들은 2023년 한 해 12만 명에 달해 예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시 모자나 양산을 사용할 것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충분한 수분 보충이 권장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온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간호사들의 파업을 앞두고 여야가 급히 합의를 보면서 오늘 본회의까지 순차적으로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는 어제 저녁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겁니다.
당초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여당안은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는데 야당안은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논의 끝에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적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늘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공백 장기화에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여야가 쟁점들에 대한 합의에 나선 겁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미루자는 여당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SBS 보도로 알려진 뒤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성공하는 게 출구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저녁 SNS에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당 지도부는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달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 관계자는 정부 방침 연장선에서 의료계와 접촉해낸 절충안이라며 대통령실이 대안도 없이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반응을 내놓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회의 뒤 한 대표로부터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제안을 받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 중재안을 거부했음을 밝히며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부 입장을 밝힌 게 맞습니까?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교육 시스템과 저임금 의료 수가 문제 등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푸는 게 출구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트럭을 넘어뜨릴 정도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와 기차나 항공편이 줄줄이 끊기고 있습니다. 산산은 북동쪽으로 일본 열도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야자수가 쓰러질 정도의 강풍과 함께 세찬 비가 내립니다. 상점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고 태풍 때문에 영업을 중단했다는 공지를 붙여놨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서남쪽 가고시마현 아마미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초속 40m 이상이면 주행 중인 트럭이 넘어지고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지붕 덮개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台風は非常に強い勢力で接近する恐れがあります。危機感、警戒感を高めてください。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내일쯤 규슈 지방에 상륙한 뒤 열도를 종단하듯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로와 위력이 지난 2019년 10월 1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냈던 태풍 하기비스와 비슷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산은 이동 속도가 시속 10km 정도로 느려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교통은 이미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은 어제에 이어 오늘 규슈 지역을 오가는 81편을 결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칸센도 어제 도쿄 오사카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고 오늘은 전면 중단이 예상됩니다.
강풍과 함께 내일까지 규슈 남부에 500mm, 시코쿠 지방엔 3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재해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러시아가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인 접속탄을 수십 발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을 맞아 무너져 내린 호텔의 건물뼈대가 훤히 보입니다. 호텔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떨어진 건물 파편을 그대로 맞아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새벽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크리비리우에 위치한 호텔이 무너지며 3명이 숨졌습니다. Я больна, у мене діабет і гіпертонія, то я чуть не вмерла. Таблетки пила, до утра не спала, голова розривалася, все таке. Я не знаю, я вже, наверное, умру. 크리비리우 동쪽 자포리자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큰 폭발이 관측됐습니다. 키이우 외곽 지역 드니프로강 수력발전소가 공격을 받아 정전 및 단수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가 비인도적 살상 무기인 집속탄 미사일 수십 발로 배전 및 변전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계속된 대규모 공습에 나토와 EU는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긴급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당장 추가적인 방공 체계가 필요하다며 29일 회의에서 EU 회원국들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홍효지입니다. 연방보건국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각 가정에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레돈도 비치에서 말리부까지 입수 금지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레돈도 비치와 마리나델레이 마더스 비치, 산타모니카 피어, 말리부 라군 등 해수의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지면서 건강에 유해한 수준이라며 물놀이를 하거나 해변에서 모래놀이 하는 것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회가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온라인 범죄 신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LA 경찰국 온라인 범죄 신고 담당자인 알레한드로 나에즈바의 경관이 강사로 참석해 각종 범죄를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이 다음 달 LA를 방문합니다. 벤스 의원은 9월 6일 샌디에고 렌초 산타페에서 열리는 기금 모금 5찬 행사에 참석하며 8일 LA에서 열리는 기금 모금 행사 리셉션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연방보건국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각 가정에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건부는 오는 9월 말쯤 각 가정들은 가구당 검사 키트 4개를 신청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의 우편 배달 서비스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지난 2월 새로운 우편물 배달 서비스 센터를 개설했지만 소포는 3주 만에 반송되고 처방량은 분실되는 등 3천 건 이상의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연방우정국은 서비스가 언제 정상화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요즘은 셀프 빨래방도 많이 늘었고 건조기 쓰는 분들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셀프 빨래방의 건조기에서 웬 고양이가 걸어 나옵니다. 비틀비틀대며 빨래방 구석으로 가더니 드러누워 가쁜 숨을 내쉬는데요. 싱가포르 중부의 한 셀프 빨래방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난 21일 빨래방을 방문한 한 여성이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건조기를 가동한 건데요. 고양이는 약 10분간 건조기 안에서 세탁물과 함께 돌면서 얼굴과 몸에 화상과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이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아마 고양이가 따뜻한 곳을 찾아 건조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더 오래 갇혀 있었다면 위험했을 거라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빨래방 이용 시 세탁기나 건조기 내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운 뒤 오토바이를 타고 나옵니다. 그런데 도로에 합류하려고 잠시 대기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데요. 인도네시아 칼라만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깜짝 놀란 남성이 불을 꺼보려 했지만 순식간에 거세진 불길에 황급히 몸을 피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주유소 직원이 달려나와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질 때까지 소화기 분말을 뿌렸습니다. 직원의 빠른 대처 덕분에 주유소로 불이 번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어떤 주전부리를 고르시나요? 팝콘이나 오징어 같은 고전적인 간식도 있지만 요즘은 정말 다양한 걸 파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먹어도 되는 줄은 몰랐네요.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앉아 영화를 보는 사람들. 그런데 다들 앞에 한 상 푸짐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한 영화관인데요. 영화 표값과 별도로 우리 돈 34,000원 정도를 내면 영화를 보면서 전골 요리인 훠궈를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별별 음식을 다 파는 PC방이 있다면 중국은 이 영화관이 있는 셈인데요. 혹시 냄새가 심하진 않을까 싶은데 환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관객들 반응도 좋다고 하네요. 각종 해산물과 고기에 채소까지 개인 식탁에서 보글보글 끓여 먹을 수 있다는데 글쎄요, 먹으랴 보랴 과연 영화에 집중이 될까 싶네요. 하늘을 날던 헬기 한 대가 갑자기 휘청하는가 싶더니 아래로 추락합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출발한 밀간 헬기였다는데요. 예상치 못한 추락 사고로 탑승객 4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는데요. 당시 폭우와 강풍으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헬기가 악천후 속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먼 곳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강절도 사건이나 강력범죄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됐던 곳에서도 불안한 일들이 발생하는 만큼 항상 주변을 살피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